모모딥 시즌2에서 파이토치 기본 텐서 연산에 대해서 강의를 맡은 김기현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들에 대해서 간략히 먼저 소개를 드리면, 먼저 좀 더 깊이 나아가기 위해서 기본적인 벡터, 매트릭스, 텐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사실 파이토치 자체는 굉장히 넘파이와 유사합니다. 또는 유사하거나 더 나은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파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이토치 텐서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배워볼 텐데요. 먼저 어떻게 선언을 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선언된 매트릭스 또는 텐서들을 어떻게 다루게 될지, 그리고 기타 다른 오퍼레이션들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은 아마 이게 지금 모모딥 자체가 다른 여러 강사분들이 함께 제작을 하다 보니까 겹치는 내용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 겹치는 내용들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으로 하고자 하였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또다시 설명이 되거나 하는 것이므로 겹치는 내용도 한번 다른 관점에서 설명을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앞으로 우리가 다룰 가장 기본적인 단위라고 볼 수 있죠. 벡터 매트릭스, 행렬 또는 텐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잘 아시다시피 1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값을 우리는 벡터라고 부르게 됩니다. 차원이 없는 값은 아마 스칼라라고 부르겠죠. 여기엔 없지만. 그래서 1차원의 경우에는 벡터라고 해서 가장 왼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행렬이 되겠습니다. 영어로 매트릭스라고 하죠. 아마 3차원까지는 매우 익숙하게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차원의 경우에는 텐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4차원, 5차원, 6차원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사실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4차원부터는 굉장히 상상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4차원의 경우에는 이제 3차원의 어떤 텐서에서 이렇게 위로 쌓아 올린 것을 볼 수 있고 5차원은 그 4차원을 다시 이렇게 옆으로 확장하고 6차원 같은 경우에는 뒤로 깊이에 대해서 확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좀 더 설명을 해 드리자면 먼저 사실 우리가 앞으로 다룰 어, 매트릭스 또는 텐서들에 대해서 저의 경우에는 그 크기를 계산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매 연산마다 어떤 텐서 또는 매트릭스의 크기를 항상 어, 생각을 하고 있어야지 제대로 된 구현을 할 수 있고 또 어떤 새로운 수식이 주어졌을 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매트릭스 또는 텐서를 표현할 텐데요. 자, 여기서 텐서 t는 배치 사이즈 곱하기 디멘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배치 사이즈 그리고 이것이 디멘전 어떤 정해진 디멘전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것이고요. 뭐 보통은 이거를 뭐 64차원, 이거를 뭐 256차원 이런 형태의 매트릭스가 되겠죠. 이것이 아마 가장 기본적인 여러분이 딥러닝을 처음 접하실 때 다루게 될 매트릭스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입력 64바이 256의 입력을 받아서 64바이 어떤 값의 매트릭스로 다시 뱉어준 형태가 아마 대부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다른 영역에 딥러닝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비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복잡한 형태의 입력과 출력을 다루게 될 수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원래 가로 세로라는 하나의 이미지는 가로 세로라고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여러 장의 이미지, 배치 사이즈를 구성하게 되면 여러 장의 이미지를 구성하게 되면 3차원의 텐서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텐서 t는 배치 사이즈 곱하기 너비 곱하기 높이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가 배치 사이즈고 여기가 너비 그리고 이게 높이가 되겠죠. 이렇게 파이토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첫 번째가 첫 번째 차원의 값이 요 세로 값, 요 두 번째 요 차원의 값이 다음 요 가로 값, 세 번째 차원의 값이 요 깊이라고 표현할게요. 깊이에 대해서 표현이 순차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컨벤션이라고 볼 수 있고요. 뭐 물론 다르게 그림을 그려서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형태를 따른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까는 비전을 다루었는데 시계열 데이터 또는 시퀀셜 데이터, 순서 정보가 있는 시퀀셜 데이터를 다루는 NLP의 경우에도 3차원 텐서를 가지고 기본적인 입력과 출력을 다루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경우에는 아까는 너비와 높이로 이루어져 있었다면 지금 이 텐서는 배치 사이즈 마찬가지로 또 여기 첫 번째 차원은 여기에 적히겠죠? 그리고 랭스 그리고 디멘전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아까 뭐 비전도 마찬가지고요. 요 네모 요 네모가 하나의 문장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요. 좀 여기로 가면은 한 타임 스텝이 되니까 요렇게 이루어져 있겠죠. 그런 것들이 요 방향으로 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메뉴에 있는 네모 요게 배치 사이즈만큼 존재한다, 문장이 존재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파이토치 내에서 텐서나 매트릭스를 다룰 때 어떠한 형태로 다루게 되는지 살펴보았는데요. 본격적으로 그럼 파이토치를 가지고 활용하기 앞서 넘파이를 아주 짧게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들에 대해서는 임포트를 해야겠죠. 실습에 앞서서. 그래서 numpy를 np라고 임포트하고 파이토치를 torch라고 임포트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numpy에 익숙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numpy에 익숙하신 분들은 아마 다행스럽게도 파이토치를 아마 접하시게 될 때 굉장히 어려움 없이 접하실 수 있는 게 파이토치의 장점이고요. 물론 넘파이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넘파이와 파이토치는 굉장히 호환성이 높고 직관적인 형태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코드 작성에 있어서는 많은 연습이 필요하겠지만 코드를 읽고 따라오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numpy의 리뷰를 먼저 시작을 해보면요. numpy 어레이, 1D 어레이를 선언하는 방법은 맨 위와 같죠. 이렇게 우리는 0부터 6까지로 가득 차 있는 1D 벡터를 선언을 하고요.
그것을 1D 벡터를 선언하기 위해서 리스트에 넣고 그것을 mp.array라고 하는 함수에 넣어주게 됩니다. 그럼 그것은 t라는 어, 변수에 할당이 되고요. 그 t를 프린트해 보면 이렇게 제가 원하는 대로 잘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t 같은 경우에는 몇 개의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니? 그러니까 벡터니, 행렬이니, 텐서니라고 봤을 때 네, 벡터인 것을 볼 수 있고, 그럼 아까 쉐이프는 어떻니? 라고 했을 때 그 하나의 차원에 대해서 7개의 엘리멘트가 들어있어 라고 답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넘파이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과 마찬가지로 그 어떤 배열 리스트에 대해서 엘리멘트를 액세스하기 굉장히 쉽고 슬라이싱 하기도 굉장히 쉬운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여러분이 아마 익숙하시다시피 브라켓 안에 인덱스를 넣어주게 되면 내가 원하는 값을 잘 액세스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콜론을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인덱스부터 어떤 또 특정 인덱스까지 슬라이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이너스 1이라고 인덱스를 주게 되면 맨 마지막에서부터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2, 3, 4 그리고 맨 뒤는 6, 네 번째에서부터 맨 뒤에서 첫 번째까지라고 하면은 4와 5가 잘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2D array, 즉 행렬, 매트릭스에 대해서도 똑같이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보시면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파이썬의 리스트를 2차원에 대해서 선언을 하고 이것을 mp.array라는 함수에 불러서 t라는 변수에 할당을 해서 찍어보면 아주 이쁘게 찍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시면 4바이 3의 매트릭스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두 개의 차원에 각각의 차원은 4개와 3개의 엘리멘트가 들어가 있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numPy에 대해서 이러한 생성하는 법에 대해 다루어 보았는데 파이토치에 대해서도 똑같이 한번 아주 똑같이 해보도록 하죠. 거의 똑같습니다. 보시면 마찬가지로 파이썬 리스트로 값을 넣어준 후에 여기서는 torch.floatTensor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토치의 플로트형 텐서로 값을 만들겠다라고 하였고요. 그것을 다시 또 t에 넣었고 그것을 찍어보면 이쁘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t.dimension 몇 개 차원 있니? 라고 했을 때 한 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shape는 어떻니? 모양은 어떻니? 라고 했을 때 그 한 개의 차원에는 7개의 엘리멘트가 있어. 그리고 shape 말고도 size라는 함수를 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때도 같은 값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마찬가지로 엘리멘트에 액세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어, 뒤에서 첫 번째라고 하면은 이렇게 6이 잘 나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2차원에 대해서도 아주 똑같습니다. 2차원에 대해서도 아주 똑같은데 이렇게 마찬가지로 파이썬 리스트에 값을 넣어서 토시 float tensor라는 함수에 넣으면 t라는 데에 잘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마찬가지로 아까와 마찬가지로 4 by 3의 매트릭스가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개의 차원에 각각의 4개, 3개의 엘리멘트가 있고 한번 액세스를 할 때 해보면 첫 번째 차원에서는 다 가져오되 두 번째 차원에서는 첫 번째 것만 가져와 라고 할 수 있죠. 첫 번째, 즉 0, 1, 두 번째 것만 가져와 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요 부분을 가져오게 될 텐데요. 그래서 이렇게 2, 5, 8, 11을 가져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것의 크기는 어떻니 또는 shape는 어떻니 라고 했을 때 이제 벡터를 가져왔겠죠.
그래서 벡터니까 한 개의 엘리멘트만 들어있는 리스트 안에 4개, 즉 4개의 엘리멘트를 가진 벡터야 라고 말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차원은 다 가져와. 그리고 두 번째 차원에서는 맨 마지막에서 첫 번째를 제외한 것을 다 가져와 라고 했을 때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져오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같은 값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렇게 해서 이제 파이토치의 매트릭스 텐서를 선언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았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이토치 텐서를 어떻게 다루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파이토치에서는 브로드캐스팅이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매트릭스 간의 연산을 할 때는 굉장히 간단한 법칙이 있죠. 덧셈이나 뺄셈을 할 때는 애초에 두 텐서 간의 크기가 같아야 된다라는 가장 간단한 법칙과 또 그리고 곱 같은 걸 수행할 때 행렬곱을 수행할 때도 어떤 마지막 차원과 첫 번째 차원이 일치해야 된다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러한 규칙들이 있지만 우리는 불가피하게 다른 크기의 행렬들을 텐서들을 더하거나 빼는 사칙 연산을 수행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 파이토치에서 제공하는 브로드캐스팅 기능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사이즈를 맞춰서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기본적으로 이렇게 같은 크기,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1/2의 매트릭스죠. 그래서 M1과 M2는 사이즈가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그냥 우리는 더할 수 있고요. 그래서 3과 3, 2와 2를 더했을 때 5와 5가 들어있는 어, 매트릭스가 나오겠죠. 그럼 브로드캐스팅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통해서 보면 벡터와 스칼라를 더하는 것도 자동으로 수행을 해줄 텐데요. 사실은 원래 연산을 수행할 수가 없어야 됩니다. 하지만 스칼라를 받았을 때 파이토치가 자동으로 매트릭스 또는 뭐 텐서로 변환을 해서 같은 사이즈로 만들어 주어서 쉽게 연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M1 같은 거는 1 곱하기 2의 사이즈인 것을 볼 수 있는데 M2는 사실 스칼라 값이죠 원래는. 하지만 이것을 같은 크기로 변환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M2는 그냥 이런 값이었죠. 근데 이것을 자동으로 이렇게 바꿔주게 되어서 연산을 수행하게 되고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이 되어서 4와 5가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비단 스칼라를 더할 때, 뭐 스칼라를 더하거나 뺄 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텐서 간의 연산에도 자동적으로 적용되게 되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어떤 차원에 1만 들어있는 경우에 자동으로 파이토치가 그 1이 들어있는 차원을 늘려줘서 원하는 만큼 늘려줘서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 M1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시면 1/2, M2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2/1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럼 사실 요거를 두 개를 더하자면 수행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요것을
요 첫 번째 차원 1이었던 거를 이렇게 2/2로, 그리고 여기서 M2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차원을 2/2로 만들어주게 되면, 네, 이렇게 보시면 M1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1/2였기 때문에 1과 2가 이렇게만 들어있었는데 여기에다 이렇게 늘어나겠죠. 그리고 M2 같은 경우에는 3과 4가 이렇게 들어있었을 텐데요. 이렇게 들어있었을 텐데 이렇게 늘어났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값을 가지는 2차원 행렬을 뽑아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브로드캐스팅 같은 경우에는 매우 자동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 굉장히 주의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사실 내가 사실 실수를 해서 원래는 두 매트릭스 또는 텐서가 사이즈가 같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수를 해서 다른 사이즈가 계산이 되어서 그것이 더해지거나 빼지게 되는데, 사실 원래 저의 사용자의 계획대로라면 이것은 에러가 나고 종료가 됐어야 되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쉽게 프로그램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거기에서 아무런 에러를 보내주지 않고 바로 그냥 자동적인 브로드캐스팅을 수행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그럼 나중에 프로그램이 에러 없이 종료되었을 때 도대체 어디에서 잘못되었는가를 찾다 보면 굉장히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브로드캐스팅을 사용할 때는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딥러닝은 행렬 곱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연산에 많이 사용하는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행렬 곱을 잘 구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해하고 구현하는 것이. 기존에 그냥 일반적인 곱셈의 경우에는 두 매트릭스의 사이즈가 같아야 됐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반적인 곱셈의 경우에는, 아래에 있는 일반적인 곱셈의 경우에는 애초에 다른 쉐이프가 들어있는 경우에 여기가 브로드캐스팅을 통해서 2 곱하기 2가 되겠고요. 그러면 1, 2, 3, 4 곱하기 1, 2, 1, 2 이렇게 돼서 이 안에 있는 엘리멘트들끼리, 각각 엘리멘트들끼리 1과 1을 곱하면 1, 2와 1을 곱하면 2, 3과 2를 곱하면 6, 4와 1을 곱하면 8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게 기존의 엘리멘트 와이즈 곱셈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행렬 곱의 경우에는 매우 특수하게 이루어지는데요. 이너 프로덕트, 닷 프로덕트, 행렬 곱 이런 식으로 많이 불리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렇게 아까 같은 M1과 M2가 있을 때 우리는 1, 2, 3, 4의 행렬곱 1과 2를 수행해야 됩니다. 여기서 사이즈를 보면은 2/2로 이루어져 있고 2/1로 이루어져 있죠. 행렬곱의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요 뒤에 있는 차원, 앞에 있는 차원 이것이 일치할 경우에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치하면 날아가고, 즉 우리가 가질 사이즈는 2/1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궤거값은 요것과 요것을 곱하고 요것을 더하면 5고, 아래도 똑같은 것을 수행을 하면 11 이렇게 구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값이 여기에 잘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아래와 같이 엘리멘트 와이즈 연산에 대한 결과값도 잘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을 구하는 방법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min 같은 경우에는 numpy의 기존의 방법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다만 여기서 주는 dimension이라든가 dimension argument, 여기서 이따 보게 돼. 이것만 axis라고 바꿔주게 되면 numpy와 매우 똑같은 것을 할 수 있고요. 먼저 그러면은 우리는 플로트 텐서 이런 값을 1과 2라는 값을 가진 플로트 텐서를 선언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min을 해봐 라고 하면 잘 1.5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하지만 롱 텐서에 대해서는 잘 수행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차원에 대해서만 min, 평균을 구할 수도 있는데요. 이와 같이 1, 2, 3, 4 라는 매트릭스 플롯 텐서를 선언하게 되면 그냥 min을 했을 때는 전체 4개 엘리멘트에 대해서 min을 출력할 수도 있고 0, 디멘전 0의 첫 번째 디멘전이죠. 즉 min을 출력해봐 라고 하면은 2와 3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경우에는 어떻게 나왔냐라고 하면 디멘전 0을 없애겠어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없어져야 되는 거는 이쪽 방향의 값이죠. 그래서 어찌됐든 이러한 값이 나와야 됩니다. 즉 지금은 2 곱하기 2의 매트릭스인데 1 바이 2가 나와야 됩니다. 사실은 이거는 그냥 벡터라고 볼 수 있죠. 즉 이 값은 2와 3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디멘전 1에 대해서, 즉 두 번째 디멘전에 대해서 수행을 해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값은 이렇게 될 겁니다. 이쪽 방향으로 하는 디멘전 없앨 거거든요. 즉 결과적으로 1.5, 3.5가 되겠죠. 근데 이것은 벡터니까 그냥 이렇게 표현이 되게 될 겁니다. 썸에 대해서도 똑같습니다. 사실 뭐 썸이나 민이나 완전 똑같죠. 다만 그 크기로 나눠줄 것이냐 말 것이냐의 차이일 뿐.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2 by 2의 행렬을 선언했을 때 그냥 썸을 하면 요 4개의 엘리멘트를 모두 더한 값 0의 디멘전, 즉 첫 번째 디멘전에 대해서 썸을 수행을 하면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러므로 요거도 하고 요거도 하고 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멘전 1에 대해서도 해줘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값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맥스 그리고 argmax라고 되어 있죠. 맥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텐서나 행렬에 대해서 가장 큰 값을 찾아주는 것을 말하고요. argmax 같은 경우에는 그 인덱스 값을 리턴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2 by 2의 행렬을 선언을 했고 여기에다 max라고 해주게 되면 이 4개 중에서 가장 큰 걸 찾아줘 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디멘전을 정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0 디멘전, 즉 첫 번째 디멘전에서 맥스를 찾아줘 라고 했을 때 0 디멘전이 없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1, 2, 3, 4 이고 이렇게 돼요. 즉 여기 중에서 큰 거, 여기 중에서 큰 거 이렇게 수행을 하기 때문에
밑에가 크죠? 네. 이렇게 3하고 4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때는 argmax라는 값을 같이 리턴해 줍니다. 즉 인덱스 값을 같이 리턴해 줘요. 요 디멘전에서는 1이었죠. 각각이. 그렇기 때문에 1과 1이 리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rgmax 값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1디멘전에 대해서 해줘. 즉 두 번째 디멘전에 대해서 해줘. 라고 하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해줘. 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나오겠죠? 근데 요거는 또 arguments 값은 1과 1이 나오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슬라이드를 마치고요. 사실 파이터치 베이직 텐서 매니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길어서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 이어서 마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